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부터 연말까지 원숭이띠의 운세를 진단 설명해드리고 각 달들의 효율적인 그런 운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혹은 운세를 설명할 때 시간의 순행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한 해를 상중하로 3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반기, 즉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이 시간의 순차적인 설명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하고 해당되는 운세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띠 같은 경우 사업운이나 또 금전, 재물운을 살펴보면 12달에서 가장 강하고 길한 운세는 6월과 10월, 12월에 해당되고요. 동시에 또 이런 달들에 크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음력 6월 같은 경우는 12달 가운데 가장 강한 문서, 운, 또 성취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작선연탈의 운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여러분의 운을 식욕에 비유하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옆 사람이 먹는 것도 빼앗아 먹을 만큼 그렇게 강한 운세죠. 무엇보다 이 운세는 다른 여타의 운들보다는 좀 상위의 그런 개념으로서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세 예측이 된 그런 달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운세작용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일들이 길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요. 또한 10월은 1년 12달 가운데 돈의 흐름과 융통이 아주 강한 수륙천금, 즉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만큼 돈이나 자금이 큰 목돈이 움직이는 그런 달인데요. 오늘은 운에 대한 내용보다는 운세 전략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2월 운도 또 금전으로 아주 유리한 운세죠. 지금 언급한 6월, 10월, 12월, 즉 금전과 재물로 아주 길한 운세인 이런 달에 여러분들이 세우면 좋은 또 그런 운세 전략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달에는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전략으로 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는 매출이나 사업이 또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눈에 띄게 증대될 가능성이 많죠. 또 재고 관리도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좀 매출 증가의 어떤 호주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해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 장사는 음력 2월, 3월이 올 한 해 바닥을 찍고 결국 그 후부터 상승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력 6월부터는 조심스럽지만은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그런 매출 가까이 오를 수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또 이런 시기에 영업이나 또 장사의 어떤 좋은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또 현장에서 좀 더 분발하시면 좋겠죠. 일반인이나 또 직장인의 경우는 이렇게 금전과 또 성취운이 좋은 달들이 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우선 직장인들은 직장 운이 좋고요. 또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또 영전의 소식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성과의 어떤 두드러진 그런 실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또 그런 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 좀 받을 돈 있는 곳에 좀 전화나 문자라도 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운세 전략은 이렇게 좀 좋고 강한 이런 재물운과 또 문서적인 성취운이 예측된 이런 달들은 돈 거래하면 또 돈을 빌려주면 아주 안 좋죠. 선의로 시작이 되어도 자신의 어떤 재물 운수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달에는 좀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면 좋을 텐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좀 달 운세에 비례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라면 상관없는데 뭔가 좀 운세 예측과 비례하지 않는 그런 수익의 실현이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좀 운세 예측이나 운기가 약해서가 아니고 운세 흐름에 있어서 한 박자 또 반 박자 엇박자 하는 그런 신호니까요. 또 한 2, 3일 정도 투자를 쉬어본다든지 그래서 결국 선순환이라고 하는 운세의 흐름에 다시 타이밍을 맞춰서 탑승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잘 운세 어떤 흐름에 탑승이 된 건지 그 바로미터가 될 척도는 소액이든 큰돈이든 며칠 쉬고 난 후에 그 수익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그 기준의 틀이 되면 되겠죠. 다음에 부동산이 맥이 없어 보러 오는 사람이 인적이 끊긴 경우에도 이런 좀 재물적으로 강한 운이 들어오는 이런 달들에는 막힌 일들이 서서히 그 기미를 보이면서 풀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시세가 현저하게 낮게 내놓은 그런 매물이라면 조금씩 값도 정상적인 값으로 제자리에 맞는 그런 가격으로 흥정해도 결국 막힌 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계약이 성사될 수가 있겠죠. 원숭이띠들에겐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의 운이 1년 12달 가운데 이성과 애정, 연애 운이 가장 좋은 달이죠. 미혼이신 분들은 이런 달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가장 유리한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사귀시다가 좀 다툼과 트러블로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런 사이가 있다면 결국 이런 시기에 이런 어떤 운세작용을 활용해서 좀 생각지 않는 그런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달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런 달에는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서운한 것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사이라든지 뭔가 좀 관계를 복원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달에는 먼저 좀 그냥 가벼운 어떤 문자나 전화를 해봐도 결과가 좀 생각 이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다음으로는 원숭이띠 여러분이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달들 또 그런 운세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7월과 8월인데요. 음력 7월 같은 경우는 맹인 실장의 운세죠. 맹인 실장의 운세라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가던 그런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인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좀 신중하게 도처에 불리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구간을 좀 잘 살펴서 지나야 하는 그런 운세니까요. 관제구설이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이미 관제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이 쑥살로 비화되거나 더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좀 철저한 그런 준비나 자기 방어가 좀 필요한 그런 달이겠죠. 또한 이런 달에는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한 곳으로부터의 어떤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좋은데요. 결국 이런 운세에서 전반적으로 좀 나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미리 좀 조심하라는 그런 운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에 가장 좋은 운세 전략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신중하고 보수적인 내 운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방어적인 운세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이사나 투자 변동은 불리하니까 이 시기를 좀 피해서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결국 맹인 실장의 운세 형국이라는 것은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니까요. 앞길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그런 어떤 운세를 의미하니까 미리 좀 조심하란 얘기고요. 그 운세의 어떤 대응 전략으로 그 내용은 동시에 뭔가 좀 재물의 손재수라든지 사물의 어떤 손실, 분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휴대폰이나 지갑, 현금 같은 그런 분실을 조심하면 되겠죠.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작은 사업을 하는 어떤 그 중년의 남성분이 쇼핑백에 든 현금 3,500여만 원을 분실을 하고 발을 아주 동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쇼핑백이 분실된 곳 가까이 점포에서 있었던 그 가게의 주인이 누가 쇼핑백을 흘리고 갔나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쇼핑백을 확인해 봤겠죠. 그리고 깜짝 놀랐겠죠. 현금 3,500이면 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히 그 돈을 다행히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잃어버린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이 쇼핑백 주인은 자신이 그렇게 돈을 찾게 되리라 전혀 생각을 못했었겠죠. 더군다나 현금이니까 더 기대를 안 했겠죠. 습득한 사람이 뭐 가져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기대도 안 했고 또 현금이니 뭐 누가 주어서 갖고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분실한 돈이 아무 이상 없이 자기에게 돌아오니 믿겨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돈을 되찾은 주인은 자신이 너무 그 세상을 각박하게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아직 우리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는 그래서 되찾은 돈에다가 1,500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에 그 돈을 기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가 여유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니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돈 때문에 발을 동동동 구르던 그냥 소시민이었을 텐데요. 아주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운세 예측에서 나오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재물의 어떤 손실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찾아준 사람으로부터 귀인의 덕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도 꼭 필요한 아마도 사용처가 그 줄 서 있는 돈일 텐데도
통 크게 기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자신감은 결국 그에게 가까이 지금 큰 운이 들어가는 전조증상 같은 것, 그런 것일 텐데요. 다행히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지만 여러분들도 휴대폰이나 지갑 이런 것들 분실 안 되게, 또 이런 운세 예측이 된 달에는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분실되지 않게. 올해 원숭이띠들의 한 해 운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아주 길한 운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성과나 매출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당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 로유단화의 이 운세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경사를 의미하거든요. 애정과 연애운이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런 달이면서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사람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런 달에는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인이나 친척이 또 상갓집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운세고요. 이런 경우 전반적인 운세가 아주 길한 경우에는 그 길한 운세에 영향을 좀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갓집의 조문은 좀 피하면 좋은데요. 좀 머무르게 된다면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화한다든지 하시고 돌아온 후에는 가급적 빨리 샤워를 하시면 좋고요. 음력으로 5월과 6월 되겠죠. 양력으로는 6월에서 8월 중순에 이어지는 이 기간이 올해 원숭이띠들의 운세작용에서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가장 성취운이 좋아서 문서적인 어떤 성취나 변동,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거래, 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은 합격도 문서 운에 속하니까요.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수니까요.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분발하셔서 성과를 좀 기왕이면 남다르게 좀 성과를 내놓으시면 그 후에 또 약한 운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께서 더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간단히 원숭이띠들의 올 한 해 운수, 남은 운수의 달들 살펴보면서 운세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운세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겠죠. 또 운세의 흐름에서 이 운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힘은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남다른 의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도 각자 그 생활하시면서 꼭 좋은 운으로 내가 올 한 해 크게 운세 예측대로 성취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의지들이 꼭 가슴 속에 남아있는다면 더 좀 크게 발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지의 유무가 성과를 비례해서 만들 테니까요.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실시간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